안녕하세요. 컬러리스트 김쌤입니다. 이번 강의에서는 컬러리스트 실기를 이제 독학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떡하니 이제 합격할 수 있는 합격 비법에 관해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강의를 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제 학생들과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. 이 자격증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. 실기 과제가 뭐 더 쉬워지지도 않았고요. 그리고 실기 과제 통해서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뭐 문턱이 낮아진 것도 아니고,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상당한 이제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부터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.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컬러리스트 자격증에 이제 관심이 많으시고, 또 이 자격증에 한번 또 도전을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, 그리고 실기를 이제 독학으로 막 준비하시려고 하신 분들은 본 강의를 또 참고하셔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시고 실기를 시작을 하셔서 독학으로 꼭 합격을 하시길 바랍니다. 컬러리스트 실기 이제 독학으로 합격할 수 있는 비법에 관해서 이렇게 제가 좀 적어 두었는데요. 이건 뭐 컬러리스트 자격증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도전할 때 다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컬러리스트 자격증도 마찬가지 방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일단 실기 같은 경우에는 필기보다는 이게 이제 해야 될 과제도 많고, 또 좀 시간이 기본적으로 2개월 정도는 좀 필요하다 보니까 일단 계획을 좀 잘 세우셔야 돼요. 그래서 각 과제를 하기 위해서 2개월 안에 어떠어떠한 내용을 어떠어떠한 순서대로 할 거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좀 세우시고, 그리고 뭐 매일매일 꾸준하게 좀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려드릴게요. 기본 2개월 정도의 각 과제를 해야 될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정하시고,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요일에 할 거다라고 하는 그 플랜을 다 잘 정하신 다음에 꾸준하게 좀 연습을 하시는 게 한 번에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. 필기는 좀 벼락치기로 막 외워가지고 한번 이제 승부수를 띄워볼 수도 있는데, 실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꾸준한 어떤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좀 매일매일 꾸준하게 연습하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어서 실기를 독학으로 하는 방법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, 제 실기 가이드 교재를 좀 바탕으로 해서 2개월 정도의 플랜을 세우시고요. 그리고 그 실기 가이드 교재 순서대로 실전 모의고사까지 쭉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는 제 교재를 뭐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어떠한 교재를 이용을 해서 공부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기출 실전 모의고사 실습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2개월 플랜에 한 5회 정도까지는 하라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, 제가 좀 더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10회까지는 좀 하시면 진짜 합격률이 이렇게 쑥 많이 올라가시고 본인도 그걸 조금 느끼실 거예요. 저는 이제 과거에 실기를 제가 3개월 정도로 진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. 근데 그때 거의 10명을 가리키면 9명 이렇게 다 붙고 그랬는데, 그게 모의고사 연습을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. 그러니까 2개월 정도는 이제 기초를 하고요. 그 기초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모의고사를 계속 시켰는데, 이게 5회 이상이 넘어가면 6회, 7회, 8회부터는 어느 정도 그 시간에 익숙해지면서 퀄리티들이 굉장히 다 올라가서 계속 이제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10회까지 이제 모의고사 시간대 연습하는 걸 하다 보면 그 학생이 어느 정도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어떤 컨트롤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2학 시작할 때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실기 과제 공부를 할 때 또 유용한 팁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. 기사든 산업기사든 이제 1교시 같은 경우에 삼속성 테스트하고 색채 재현이라고 하는 과제인데요. 이 과제 같은 경우에 이제 학생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뭐냐면 이제 반복 연습만이 살 길이다. 그러니까 이거는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어요, 정말로.
그러니까 색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계속 색을 이제 만들어가는 작업인데 관련 학과든 비관련 학과든 전혀 상관이 없고요. 그 2개월 동안 하루 한 주 한 주를 차근차근 잘 하다 보면 그 2개월 후에 정말 시험장 가서 시험을 열심히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꾸준히 열심히 이제 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이 과제 수행할 때 자기의 어떤 노력한 결과물을 눈으로 확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삼속성 테스트나 색채 제한, 뭐 조색 과제 이런 거 할 때 나왔던 이런 작업 결과물들을 좀 박스에 모아서 두시면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합격의 길로 가고 있구나. 그리고 인제 이게 쌓인 게 있으니까 포기하기는 너무 아깝잖아요. 그러니까 계속 하게끔 되는 또 그런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인제 쓰레기 박스에 작업물을 꼭 모으는 것도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삼속성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삼속성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접근하는 게 중요하고요. 조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색의 삼속성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빨강부터 자주까지 백색을 만들면서 색과 색재에 관한 이해를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. 김쌤의 실기 가이드 교재와 그다음에 이제 동영상 강의를 참고로 하셔서 여러분 또 배우실 수가 있으시고요. 이어서 컬러리스트 기사, 산업기사 이제 2교시 공통 과제에 해당되는 감성 배색 공부하실 때 유용한 팁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이 감성 배색 과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"배색 의도 작성에서 굉장히 많이 멘붕이 온다. 삼성성 테스트도 어렵지만 이 배색 의도 작성도 더 어렵다."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배색 의도 작성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야 될 기본적인 내용을 좀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.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문장을 구성을 해서 서술을 하시면 돼요. 시험 문제 주제에 맞추어서 어떠한 컨셉을 정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져야 되겠죠. 그래서 그 컨셉에 맞춰서 색을 선정을 했다라고 한 내용이 들어가져야 되고요. 그 컨셉에 맞춰서 어떤 색을 선정했는지 색 이름 표기, 그 색에 대한 색 이름 표기 KS0011에 근거해서 해야 되고요. 그리고 내가 선정한 색을 어떤 식으로 조합을 했는지 또 그 배색 방법에 관해서 서술을 해야 되겠죠. 기본적으로는 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.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배색 의도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실기 가이드 교재와 함께 무료 혹은 유료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에서 충분히 잘 배우실 수가 있어요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배색 의도 부분에서 좀 많이들 어려워하니까 더 열심히 잘 챙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. 감성 배색 과제에서는 배색보다는 이 배색 의도 작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. 그러니까 합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색을 그 주제에 맞춰서 이제 컨셉에 맞춰서 이렇게 색을 선정하잖아요. 그러면 그 색 선정해서 막 이렇게 붙이고 이러는 거에 더 열의를 가지지 마시고요.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배색 의도 작성이다라고 하는 거. 또 이것도 또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이제 기사에만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. 3교시 과제인 색채 계획 및 색채 디자인은 이제 공부하실 때 또 도움이 되는 유용한 팁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색채 계획 및 색채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얘기한 감성 배색 과제와 마찬가지로 색채 계획서 작성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색채 계획서 이제 작성에 또 많은 이제 멘붕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 컬러리스트 실기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글짓기를 잘해야 되는 결론에 뭔가 좀 도달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. 색채 계획서 작성에서도 꼭 필요한 내용들은 서술을 하셔야 되는데요. 이제 시장 조사라든가 컬러 트렌드, 소비자 분석 이제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좀 리서치를 해서 요약 정리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뭐 감성 배색 과제처럼 컨셉을 적어야 되고요. 그리고 그 컨셉을 바탕으로 해서 색을 선정하고 그 선정한 색에 대한 색 이름 표기는 KS0011에 근거하고요. 그리고 이제 배색 방법에 관해서도 서술을 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. 그러니까 색채 계획서 작성 같은 경우에도 실기 가이드 교재 예시 답안을 참고로 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장 구성을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요. 그리고 또 필사를 하시면 본인의 이제 생각을 정리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3교시의 색채 계획 및 색채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색채 디자인 작업 그 자체보다는 계획서 작성이 훨씬 더 점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세요.
그리고 배색 의도 작성과 마찬가지로 색채 계획서 작성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실기 가이드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또 무료 강의에서도 또 설명을 하고 있고요. 유료 온라인 강의에서도 배울 수 있으니까 시작하기 전에 너무 이제 겁먹지 마시고요.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강의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컬러리스트 실기를 독학으로 준비해서 이제 떡하니 합격할 수 있는 비법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본 강의의 내용이 또 다른 강의와 조금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 상이다 보니까 제가 인제 전해 드리고 싶은 내용이 미처 다 정확하게 다 전달이 되지 못할까 봐 제가 했던 얘기를 또 다른 강의에서도 하기도 하고 그런답니다.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본인이 인제 실기 준비하는 데 활용을 하시고요. 계획 잘 세우시고 꾸준히 연습하셔서 한 번에 컬러리스트 실기 독학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. 컬러리스트 김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